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6월 3일 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6월 첫날이었는데 생각보다 시장 흐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번 달은 시장이 그렇게 좋지 못했잖아요. 물론 5월 첫날부터 시장이 좋지 못했었고 때문에 기대감마저도 크지 않았던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의 출발은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이 되고 내일도 좋은 흐름을 한번 기대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 플러스 1.7%로 마무리되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코스피보다는 상승폭이 덜했지만 그래도 오늘은 추세적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었죠. 자,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금융주를 제외하고 전 종목이 모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반도체 관련주하고 자동차 관련주들 이쪽이 가장 크게 상승을 했었고, 그리고 코스닥은 HLB를 제외하고 그 외 제약 바이오 업종들 이쪽은 괜찮은 흐름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실리콘2도 화장품 유통업체죠. 이쪽도 오늘은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요. 두 주체 모두 합쳐서 약 4천억 정도 오랜만에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랜만에 양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이 이틀 연속으로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오랜만에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 지난 5월 20일 이후로 거의 2주 만에 처음으로 양매수가 들어왔었네요. 자, 그리고 며칠 동안 좋지 않은 흐름이 나왔었던 SK하이닉스 이 종목은 3일 만에 외국인의 다시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은 여전히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8거래일 만에 상승이 나왔던 현대차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양매수가 들어왔고 또 기아도 마찬가지로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3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알테오젠, 현대차, 삼성중공업.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에 가장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기관도 현대차, 삼성전자, SK,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알테오젠 이런 순서대로 매수를 했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볼게요.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의 PC지표 발표가 있었잖아요. 조금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선은 PC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부합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날의 나스닥 지수를 제외한다면 시장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물론 나스닥도 전날과 동일하게 마감이 되었지만 장 중반 무렵에는 거의 마이너스 1.7% 급락이 있었고 그거에 비한다면 굉장히 선방을 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S&P 500은 0.8% 상승이 있었고 그리고 다우지수가 1.5% 급등이 나오면서 전날은 나스닥을 제외하고 시장 흐름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 일본 니케이는 1.1%, 대만은 1.7% 급등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상해 지수만 오늘은 소폭의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지난주에 제가 금요일날 PC지표를 지켜보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오면서 이런 부분은 조금은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금리 인하 시점이 계속 연기가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예상치를 하회한다든지 또는 부합하는 형태만 나온다고 해도 시장은 생각보다 좋은 흐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가지표가 예상치를 부합하게 나왔던 만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럽에서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있는지 이 부분도 이번 달의 관전 포인트로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 시장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 시점에서 다른 많은 국가들이 금리 인하를 하긴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기사 타이틀에도 나와 있지만 점점 각자 도생의 시대로 가고 있다. 이런 분위기도 시장에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신흥국들도 금리 인하를 시작한 국가도 있고요. 또 유럽뿐만 아니라 오늘은 미국 위에 있는 캐나다에서도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로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물론 환율은 조금의 변동성이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는 만큼 조금 더 미국의 하반기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충분히 기대감을 가져올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달의 관전 포인트는 유럽이라든지 오늘 또 새롭게 기사가 나왔었던 캐나다까지도 이번 달에 어떤 정책 변화를 가져가는지 이 부분도 꼭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 촬영 시점에 삼성전자가 3.4%의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반등이 나와서인지 오늘 코스피도 1% 이상의 급등이 나오고 있고 6월 첫날부터 시장 흐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삼성전자는 오늘 지난달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되었는데 역시 반도체 여파이 좋아서인지 5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약 12% 가까이 성장을 했고 또 반도체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54%의 급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뿐만 아니라 선박 수출은 무려 100% 이상의 성장세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표면적인 이유는 5월에 수출이 크게 증가했고 그 중심에 반도체가 있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시장에 큰 반등이 나고 있다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지만 이건 표면적인 이유고 제가 계속 업황을 강조해 드렸잖아요. 반도체 업황은 계속 좋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좋을 것이고 최소한 연말까지는 좋을 것이다. 이런 관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출 데이터가 발표되지 않았다고 해도 충분히 5월 수출 데이터는 크게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고 반도체 수출도 마찬가지로 크게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꾸준히 강조해 드렸던 것이 삼성전자는 꾸준히 주봉을 보자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추세를 보더라도 1년 넘게 그 추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반등이 나올 시점이 되었다 라는 관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과거에 상승했던 이 당시 있죠. 이 당시에 외국인의 수급하고 또 하락이 나왔을 때 이때 외국인의 수급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상당한 기간 동안 많이 눌렸던 만큼 이제는 메이저 세력들의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는 타이밍으로서 바라보는 것이 적합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업종과 종목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업종과 종목만의 나름대로의 속도가 있을 것이고요. 그 속도를 과거의 추세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유출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시로서 삼성전자는 항상 주봉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대응을 하자고 말씀드렸고 이게 모든 종목의 주봉에 적합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겠죠. 이 종목은 무겁고 느리게 움직이는 만큼 제가 주봉의 관점으로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외 코스닥 종목이라든지 조금은 작은 종목들을 볼 때는 뭐 일봉상의 11선이라든지 그런 명확한 추세가 보일 때 그 추세를 한번 따라가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월 첫날부터 오랜만에 반등이 나왔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3일간의 주가의 조정이 있었죠. 하지만 오랜만에 같이 반등이 나오면서 오늘의 시장을 이끄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추세를 파악해 보자면 과거에는 주봉상의 추세를 보면서 삼성전자와 비슷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삼성보다도 HBM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추세가 조금은 가파르게 움직였다고 볼 수가 있고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여기 이평이 잘못 나왔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5일선, 11선, 21선 그리고 길게 볼 때는 60일선까지 그렇게도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세를 한번 그어보시고요. 분명히 종목마다의 성격이 다 다를 거예요. 그 성격들을 한번 이해해 보시면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추가적인 반도체 이슈가 한 가지 더 있었는데 오전장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급등이 있었고 반대로 한미반도체에서 10% 이상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 기사 타이틀을 보면 하나 정밀기계에서 하이닉스로 TC 본더를 공급할 것이라는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단 TC 본더라는 것은 AI 반도체 주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HBM의 핵심은 적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주력은 8단이지만 차세대 핵심 HBM은 12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층을 위해서 쓰일 수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TC 본딩으로 알려져 있고 그걸 그동안 한미반도체에서 많은 반도체 기업으로 장비를 납품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자회사에서 그 TC 본더를 하이닉스로 공급할 것이라는 뉴스가 나왔고 또 추가적으로 네덜란드 장비사에서도 하이닉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TC 본딩 장비를 개발하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약간은 독점 체제를 갖고 있었다면 그게 한미반도체뿐만 아니라 하나 정밀기계라든지 또 네덜란드 장비 기업까지 한순간에 경쟁사가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경쟁업체들의 많은 출현과 함께 한미반도체가 오랜만에 크게 급락이 나오고 있고 현재도 10% 내외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어디까지 파급력을 미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경쟁사가 많이 출현한 시점에서는 지금 위치에서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괜찮은 시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새로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에 큰 급락이 나왔던 만큼 약간은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은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래도 업황 자체는 여전히 긍정적이다 라는 것을 봤을 때는 이런 노이즈가 조금은 제거가 되었을 때는 HBM 선두주자로서 제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당분간은 조심하자 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한번 참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가장 큰 핫 이슈는 바로 정부에서 동해 쪽에서 석유가스 탐사 시추에 대해서 계획을 승인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일단 매장된 가스라든지 석유를 보더라도 상당한 매장량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조사를 통해서 채산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은 계속 살펴나가겠죠. 하지만 오늘 이런 기사 때문에 천연가스 관련주라든지 석유 관련주 그리고 원유나 가스를 수송하기 위해서는 또 수송용 강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철강 기업들까지 대부분의 종목들이 모두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아직까지는 어떤 실적 부분에 반영된 것은 아니고 단지 기대감에 큰 상승이 나왔던 만큼 철저하게 단기 투자 관점으로 적용하시고요. 분명히 수개월간의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아무리 석유와 가스가 많이 묻혀 있다고 해도 그게 채산성이 없다면 굳이 캐낼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재료 자체는 굉장히 신선하지만 큰 변동성을 야기시킬 수 있는 종목인 만큼 이런 이슈들은 단타에 적합한 종목으로서 바라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릴게요. 자, 어쨌든 오늘은 6월 첫날이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첫날부터 시장에 좋은 흐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번 달은 보다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